안녕하세요. 코드정입니다. 논리 시리즈 16강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6강 2부에서 좋은 토론과 나쁜 토론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좋은 토론으로 이 논의와 토론을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의 집합을 이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죠? 오늘은 좋은 토론과 나쁜 토론 중에서 이 뒤에 있는 나쁜 토론, 사람들이 어떻게 나쁘게 공격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논리 시리즈 13강에서 자세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토론하는 당사자끼리 대전제가 다르다면 각자 정성껏 자기 주장을 펼치더라도 토론을 통해 상대방을 쓰러뜨리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주장과 근거 사이의 결속이 내가 봐도 좀 논리적이네. 반면 상대방의 근거는 별로 부잡것도 없어서 그걸 제대로 탄핵한 것 같아. 나는 성공했다는 그런 승리감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논쟁만으로 상대방이 자기 주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대전제는 만만한 게 아닙니다. 패배감은 오히려 상대방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전자가 있는 토론에서는 그 양상이 달랐습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주장보다는 관전자로부터의 지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론의 관객이 자기 주장을 지지만 해준다면 토론은 성공한 것이잖아요. 토론은 이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전자들이 상대방을 나쁘게 생각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토론 참여자들은 승리감을 위해서 상대방의 생각의 집합을 왜곡하는 전략을 펴기도 합니다. 토론을 이기겠다는 목적이 공방의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쁜 토론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사실을 과장하거나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삼아서 관전자의 생각에 혼란을 초래하고 상대방의 논리에 부담을 주는 방법은 아주 흔한 수법입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상대방은 팩트 체크라는 걸로 맞서죠. 하지만 이보다 더 나쁜 공격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과장하거나 거짓을 섞기보다는 상대방의 주장 그 자체를 왜곡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관전자의 신뢰 형성을 방해하겠다. 라는 이런 공격은 생각의 집합을 향합니다. 첫째, 관전자가 토론 상대방의 생각의 집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도록 논점을 흐립니다. 아주 흔한 수법이죠. 둘째, 사실과 거짓을 섞은 다음에 거짓을 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실에 대한 관전자의 관심을 방해합니다. 관전자들은 상대방의 거짓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거짓이 사실은 상대방이 말한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짓을 만든 것입니다. 셋째, 관전자가 싫어할 만한 생각의 운동장을 만들어서요. 그 안으로 상대방을 몰아넣습니다. 이런 수법을 쓰는 토론 당사자에게는 상대방의 진심, 그들의 대전제,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주장의 실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론장을 이성의 영역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아주 감정의 영역, 날선 감정의 세계로 간주합니다. 관전자가 상대방의 생각을 왜곡해서 이해해주면 좋은 것입니다. 원래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성의 영역이거든요. 이성적으로 이건 내가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죄책감이 듭니다. 감정의 영역에서는요, 죄책감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들의 나쁜 공격은 이성에서 탈주해가지고 감정으로 도피했기 때문에 죄책감도 적습니다. 심리학 용어로 프레임 더 씌우기라고 불리는 이런 나쁜 공격은 확실히 효과적이어서 관객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생각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물론 상대방은 분노하죠. 그리고 그런 분노는 좋은 것입니다. 이쪽 논쟁에서는요. 이성보다 감정을 택한 공격자의 의도에 부합합니다. 이런 것들로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흔히 아주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사회에서 사회의 건전함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 비판을 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저 이단이야, 마녀야 라고 프레임을 더 씌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현대 정치 토론에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과거에는 친북이야, 종북이야 라고 프레임을 더 씌운다거나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친일파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친일파, 반민족주의 너무 나빠 라는 프레임에 상대방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나쁜 공격이 가능한 까닭은 인간 머릿속의 생각의 집합이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쁜 공격을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건전한 토론 문화 실종되잖아요. 공론장 붕괴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를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토론할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더 불신하게 되고, 이들 토론을 지켜보던 관전자 중에서 더 재능 있는 사람, 아주 도덕적인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악의에 찬 사회를 외면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나쁜 공격의 폐해는 실로 아주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마치 1 더하기 1은 0.9가 되는 순리에 어긋난 사회로 타락시키고 맙니다. 원래 토론하는 사람이 1, 그 상대방 토론자가 1, 관전자가 1 이러면 좋은 토론이라고 한다면요. 1 더하기 1은 3 이러면 베스트 하겠죠. 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인 토론, 나쁜 공격을 일삼기 때문에 토론 당사자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전자들 학을 떼고 나 몰라라 할 가능성 크고요. 토론의 당사자는 자신들의 목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토론 문화는 당사자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객이, 관전자가 이것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토론 문화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시금석은 관전자의 관찰력입니다. 모든 토론은 언어로 표현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관전자의 문해력이 토론 문화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론의 당사자들이 나쁜 공격을 했을 때 말이죠. 관전자가 나쁜 공격을 보고 저거 나쁘네 라고 나쁘게 인식하고 반응한다면 토론의 당사자들은 나쁜 수단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관전자들이 선동에 의해 당사자로 변질되는 일, 아주 비일비재하니 정말로 쓸쓸한 일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나쁜 토론은 자기 주장을 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근거 없이 탄핵하는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관전자들의 머릿속을 왜곡시키려는 공격, 그것이 나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제16강 좋은 토론과 나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시리즈 1강부터 16강까지 열심히 봄부터 달려왔습니다. 이제 17강이 남아 있습니다. 17강은 우리 머릿속에서 다양한 근거와 주장의 관계가 있잖아요. 어느 쪽을 더 강화하고 어떤 쪽을 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